자, 그거 이제 문제 풀다가 혹은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뭐 최근에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친구들이 질문해서 내가 답해 드린 거 있죠? 그리고 올리면 읽어 보세요. 당연히 읽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니까 분명 여러분들이랑 같은 종류의 질문들일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읽어 보도록 하시고 아, 어? 잠깐만요. 이게 현대 노동자의 마약이죠. 그거 가미가제 알아요? 가미가제? 네.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전투기 비행사가 그 미군 전함에 때려 박아가지고 공격한 거. 그거 사실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가요? 엄청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일 쪽으로는 최고입니다. 10명만 죽으면 전투함이. 예. 예, 그 최고의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전투기 대당 가격이 보통 싼 거는 800억에서 비싼 건 1000억 정도 하거든요. 전투기 한 대가 1000억 정도예요. 근데 그런 군함 하나는 싼 게 2조 정도예요. 싼 게 2조 정도예요. 싼 게. 예. 그래서 그런 걸 전쟁에서는 교환비라고 하거든요. 교환비. 그럼 이제 전투기 1000억짜리로 때려 박아가지고 2조 원짜리 침몰시켰다. 그럼 교환비가 최고인 거죠. 네, 사실은 가미가제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인권적 측면에서는 근데 물론 전쟁에서 인권을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다만 그 실제 전쟁에 나가는 그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때려박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한테 마약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때 먹인 게 그 필로폰, 일본 말로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귀비라고 하는 그 식물의 추출액이 아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편에서 약간의 화학적 처리를 한 게 필로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이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필로폰 같은 걸 먹이면 약간 슈퍼맨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되게 자기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실제로 강해져요. 그래서 필로폰을 먹으면 신체 능력이 강화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게 있죠. 의존증이 생기죠. 중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약 빠르시면 예, 성적 잘 나옵니다. 예,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예, 정말이에요. 예. 왜냐면 마약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뭐냐면 그 교감신경대가 활성되기 때문에 뉴런이 아주 활성화가 돼요. 머리가 순간적으로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하고 음악가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하고 나면 진짜 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크리에이티브져요. 정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다만 그러고 죽는 거죠. 죽어요. 그게 죽어요. 예? 의존증 그냥 중독이 된다고요. 알아서 못 끊어요. 예, 못 끊어요. 알아서 못 끊어요. 왜냐하면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뉴런 수용체가 변형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약을 하면. 그래서 마약을 하면 똑똑해지는 건 맞는데 똑똑해지고 힘이 세져요. 정말 세져요. 왜냐면 여러분 모르시는데 나이 들수록 힘은 세져요, 힘이 약해져요? 만약에 피지컬이 같다고 했을 경우 완벽한 동일 피지컬, 같은 체중, 같은 키, 그다음에 같은 체지방률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힘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세집니다. 왜죠? 약해진 거 아니에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세집니다. 약간 정답, 노련해져서예요. 여기서 노련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노련해진다는 게? 노련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요? 신경으로 움직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근육 주변에 신경 다발이 많아져요.
뭐가 쌓이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뭐냐면은 이게 근육 주변에 신경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지방률이 똑같아도 신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의 가동 범위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힘이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아저씨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든 아저씨들 무시하시면 큰 코 다 예를 들면은 막 평소에 왜 힘쓰는 일 하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실제로 딱 잡아보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줌마들도 힘 센 거 아세요? 아줌마들도 힘 셉니다. 여자라고 힘 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줌마들도 힘이 세요. 왜냐하면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신경다발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피지컬이 같아도 힘을 쓸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아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약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마약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신경이 강화되는 거예요. 신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진짜 힘이 세져요. 정말 힘이 세져요. 그래서 마약 중에 끝판왕이 뭐예요? 이거 하면 더 이상 이거 하면은 평생 정키로 살아야 돼. 이거 하면 그냥 되돌릴 수 없어. 이건 끝장이에요. 이거 하면 끝장이에요, 그냥. 그게 LSD거든요. LSD예요. 그래서 예, 마약 중에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코케인 넘어서 하는 게 LSD인데 LSD 딱 하는 순간 그 인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구제가 안 돼. LSD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SD 한 사람 잡으러 갈 때, 한 명 잡으러 갈 때 경찰 몇 명 가게요? LSD 한 사람 잡으러 갈 때 경찰 4명 가요. 왜냐면 LSD를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장한 형사 4명이 달려들어야 제압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도 가은이도 LSD 하면요 괴물이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봐. 그거 가은이가 난동을 벌인다. 상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나? 가은이 학교에서 좀 내가 지금 여기 보는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학교에 그런가? 남포. 그래? 근데 만약에 이런 가은이도 LSD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남학생 4명이 제압 못해요. 찌연 이거면 채웠어요. 그런가요? 어쨌건. 예. 그래서 그게 마약이에요. 그러면 마약을 하면 좋은 거냐? 안 좋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힘쓰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죠. 그래서 이런 마약을 어디에 쓴다? 이런 마약을 전쟁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는 한 개인의 인권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일본뿐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내전 같은 데 가면 소년병 있는 거 아세요? 소년병? 10살 미만짜리들이 AK-47 주고 총 쏘고 있거든요. 그럼 걔들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그럼 그 소년병들한테 총 쥐어줄 때 그 전에 그 위에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걔들한테 뭐 먹이는 줄 아세요? 마약 먹여요. 마약 먹이고 뿅 가게 한 다음에 자 총 딱 주고 가서 죽여. 죽이고 지도 총 먹고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서 마약인 거예요. 그 마약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이거죠. 전장이 뭐가 된 거예요? 전장이 그냥 자본주의의 시장이 된 거고 나의 지휘관이 누가 된 거예요? 자본이 나의 지휘관이 된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 나에게 마약을 줘서 가미가제 작전을 시키듯 이 자본이 나에게 마약을 주고 나의 피곤함을 잊고 머릿속에서 이 도파민이 대신에 이게 니코틴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카페인이지. 카페인이 요 도파민 비슷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 대신에 이제 이거 카페인을 먹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도파민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에게 주는 마약인 거예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네. 근데 상황은 비슷한 거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왜냐? 이 카페인은 뇌를 속이는 물질입니다. 카페인 자체가 피로 물질이에요. 피로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커피를 먹을수록 피로 회복은 안 돼요. 다만 커피를 먹는 30분 동안 뇌가 약간 각성을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면 카페인이 몸속에서 젖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피곤해져. 그러면 그때 또 처먹는 거죠. 또 처먹으면 30분 동안 반짝하거든요. 그럼 또 몸에 젖산이 또 잔뜩 쌓여요. 지금 커피를 처먹을수록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은데 이미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산업사회에서 인간들은 대부분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독을 왜 우리 사회는 방치할까? 이런 커피 중독을 우리 사회에 방치하는 이유는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자본은 더더욱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최악이죠. 피로한 거 아니었나요? 네? 피로하게 되면 뇌가 타격을 받아요. 뇌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한 것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뇌예요. 그래서 뇌는 쉬는 시간 동안 뇌 스스로를 치유하거든요. 이게 하루를 지나고 나면 뉴런이 많이 파괴돼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게 나이스한 사람 만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험악한 사람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스트레스가 돼서 뉴런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럴 때 쉬는 동안 뉴런이 회복이 되는데 커피를 마셔버리면 그 회복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처먹을수록 뇌가 나빠지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먹는 게 좋은데 우리 모두는 중독이 돼서 나도 하루에 한 잔만 먹는데 그런 것 같아도 안 먹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인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아까까지 뭐 했어요? 스펠러 라이트 했죠? 그래서 락솔트하고 스펠러 라이트 했는데 그 다음 해볼 건 뭐냐? 이게 또 나온 김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자, 스펠러 라이트에서 음이온이 CCpFCC, 양이온도 CCpFCC, 그리고 양이온 베이스, 음이온 베이스도 각각 4,4. 맞아요? 이 모든 사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음이온 배열이 HCP, 양이온 배열 역시 HCP인 걸 우르짜이트라고 해요. 알겠죠? 그게 그림 4야. 그 그림 4가 아니고 그림 5의 A. 그림 5의 A. 그래서 그림 5의 A를 보시면 우르짜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 5의 A 보이세요? 자, 그림 5의 A도 ZNS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우르짜이트죠. 그런데 그림 3은 ZNS인데 스펠러라이트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꽤 다르게 생겼죠? 네. 맞나요? 꽤 다르게 생겼고 이 꽤 다르게 생김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뭐냐면 원래 스펠러라이트라고 했던 개념에서 배열만 HCP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머릿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다르다 정도만 인식을 하고 이 그림에서 실제로 이 원자가 어디쯤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번에 HCP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우르짜이트는 이런 갑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지구상, 쑥쑥쑥쑥.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마 다음에 소개할 거랑 같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건데 요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엔타이 플루오라이트입니다. 엔타이 플루오라이트. 엔타이 플루오라이트라. 대표적인 예시로다가 Na2O. 그게 어딨냐면 교재의 그림 4번입니다. 자, 거기 교재 그림 4 보이시죠? 그 교재 그림 4에 나와 있는 녀석이 바로 엔타이 플로라이트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번역이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엔타이 플로라이트라고 하고 저걸 번역으로 뭐라고 하진 않는데 뭐 여하튼. 그럼 여기서 Na2O에서 이온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Na는 몇 플러스? Na 몇 플러스? Na2O니까 Na는 몇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아주 전형적인 산화수 혹은 이온가죠. 그럼 제가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1. 자, 산소 음이온 요것이 CCP, FCC를 이룹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니셀 내에 4개가 있겠죠. 그러니 얘가 지금 그림 4번이라고 했는데 그림 2가 됐건 그림 3이 됐건 그림 4가 됐건 슬쩍 보시면 결국 흰공 배열은 같아요, 똑같아요? 그림 2, 3, 4는 흰공 배열이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요 양이온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1의 요 배열이 만드는 T 플러스 and T 마이너스 사이트 모두에 배치됩니다.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 모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림 3과 그림 4를 한번 번갈아 볼까요? 그냥 그림만 확인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림을 눈으로 쓱 보고 다름만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쓱 보면 그림 3, 그림 4에서 검정색 공의 위치가 좀 다르죠? 혹은 개수 등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 그림 3, 그림 4에 검정색 공의 위치가 같은 4개의 공이 있을 거예요. 같은 4개의 공.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얘기예요? T 플러스고요. 그림 3에는 없는 공인데 그림 4에는 생긴 까만색 공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다 뭐란 얘기예요? T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결국 얘는 유니셀 내 몇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8개가 존재합니다. 자, 왜 8개예요? T 플러스만 몇 개가 있다고 했죠? 4개. T 마이너스만 몇 개 있다고 했죠? 4개. 다 더해서 8개. 그래서 음이온하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비율이 몇 대면? 2대1. 아시겠어요? 음이온에 비해서 양이온 2배 더 많죠? 그게 4개, 8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양이온 배열은 무슨 배열이 될까요? 양이온 배열은 바로 심플 큐빅이 됩니다. 우리말 번역 단순입방이요. 자,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림사에 검정색 공들만 연결을 하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양이온이 있는 것처럼 딱 인식이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 엔타이 플로라이트에서는 양이온들이 단순입방으로 배열이 돼요. 드디어 음이온과 양이온의 배열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음이온과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비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존재비가 같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의가 아니라 모든 게 같아요. 존재비가 1대1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모든 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거라는 게 뭐야? 첫 번째, 배열 방식. FCC인지 CCP인지 뭐 HCP인지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비가 같으면 뭐도 같다? 배위수도 다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존재비가 다르면 배열도 다르고 심지어 뭐도 다르겠어요? 심지어 배위수도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배위수가 어떻게 다른 건지 보자. 자, 3 배위수
자, 어쨌거나 양이온 입장에서는 몇 배일까요? 양이온 입장에서. 양이온 입장에서는 몇 배일까요? 양이온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양이온이 T 플러스건 T 마이너스건 들어간다고 했죠? 둘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재훈이하고 경현이 둘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둘이 좋은 관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 참. 자, 어쨌건 양이온은 T 플러스 T 마이너스 자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건 4면체 자리죠. 3면체 자리 중심이니까 양이온은 4배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양이온 4배이가 여기서 어찌 구현되게 되냐? 짜잔. 하나, 둘, 셋, 넷. 짜잔. 자, 여기서 음이온이 요래 됐을 때 요런 식의 요 무게중심에 양이온이 들어가는 것, 이럴 때를 우리가 T 플러스 자리라고 했고요. 혹은 음이온이 요렇게 있다고 쳐도 3차원 대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도 양이온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요런 건 우리가 T-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 입장에서는 어쨌건 하나, 둘, 셋, 넷. 양이온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양이온의 배위수는 뭐? 4.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 좀 귀찮더라도 그림을 한 번은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지기 때문에 한 번은 그림을 그려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양이온이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3차원 대각선, 의 요 중심에 음이온이 배치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 음이온 주변에는 양이온이 몇 개 접하는 거예요? 바로 8개 접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음이온 배위수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자, 이때 아까 그 양전하가 양이온이 음이온들한테 양전하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양이온 입장에서 붙어있는 음이온들은 다 동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동등해서 그 동등한 방향으로 양전하가 얼마나 1 플러스인데 네 방향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 플러스의 전하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이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 양이온 하나가 4분의 1 플러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4분의 1 플러스의 양전하를 제공하는 양이온이 음이온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그게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이 음이온의 이온가 2 마이너스의 크기랑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1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만만 되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의 존재비가 달라지면서 양이온, 음이온의 배열도 달라지고 배위수도 달라지고 무슨 말 되겠죠? 존재비도 다르고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죠? 자, 그리시고요. 됐어요? 되셨죠? 여기도 나중에 의대를 갈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과학고 2기가 사실은 그 입시 성적이 엄청났거든요. 내가 부산과학고 2기인데, 그 부산과학고 2기가 이제 90명, 지금 내가 다니는 부산과학고는 지금 부산에 있는 부산과학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건데 내가 다니는 부산과학고 2기 때 90명 있었는데 한 뭐 50 몇 명 정도가 50 몇 명 정도가 예, 2학년 때 카이스트 갔어요. 여러분들처럼 카이스트 가고, 예, 그래서 이제 한 3학년 때는 37명 정도 남았었거든요. 3학년 때 37명 남았는데 이때 여기서 꼴찌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꼴찌하던 여학생. 여학생이 결국에는 그 뭐냐면 견디질 못하고 3학년 때 그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일반 고등학교 전학을 갔고, 그다음 꼴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36명쯤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 또 새로운 꼴찌가 생겼겠죠. 그럼 새로운 꼴찌 중 남학생 꼴찌하고 여학생 꼴찌가 있었는데 남학생 꼴찌가 이제 고대를 갔고 여학생 꼴찌가 이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고대나 이대를 가면 공부를 되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예? 나는 딱 중간 정도 했어요. 나는 중간 했어요. 예?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모두 다 서울대 갔어요. 전부 서울대 가고 이때 여기서 서울대 수석이 나왔어요. 서울대 수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 수석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수능 수석이 있었고 수능 수석도 있었고 서울대 수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 여자 수석도 있었어요. 그게 내가 다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입시 성적을 낸 학교였어요. 그래서 최강이었어요. 최강. 이때는 서울과학고 저리 가라 했어요. 서울과학고가 상대가 안 됐었어요. 물론 서울과학고가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과학고 많이 갔는데 비율로 보자면 부산과학고가 이때가 원탑이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딱 중간 정도 했거든요. 중간 정도 해서 그냥 서울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대나 이대쯤 가면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아직 뭐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병원에 가면 뭘 보냐면 병원에 가면 그 졸업장을 봐요. 졸업장을 보고 고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구나. 진료를 받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정말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아예 너무 꼴찌를 해서 자퇴한 여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게? 부산대 의대 갔어. 그래서 결국 그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한다 이런 생각 진짜 쓰잘데기 없구나 라는 생각을 나이 들어 깨닫게 됐어요. 공부 좀 잘하면 못하고 공부 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물론 여기서 서울대 수석한 애는 지금 뭐로 있냐면 아마 삼성 이사로 있을 거예요. 이사로 있는데 되게 유명한 애거든요. 얘는 인터넷에 뒤지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IT 업체에서 CEO 하다가 이제 삼성으로 스카우트해서 삼성 이사로 있는데 뭐 그렇게 잘난 애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도 수석하고 수능도 수석할 정도면 정말 똘똘한 애일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럴만한데 이게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이게 또 여학생인데 또 의사 선생님이면 남학생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모르겠는데 뭐 anyway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부 좀 잘하면 못하고 못하면 뭐는 뭐 하겠습니까? anyway 근데 갑자기 얘기를 왜 했느냐? 갑자기 요 의대 간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의대를 갔다 의대를 가서 본과 학생들이 겪는 가장 첫 번째 시련이 뭘까요? 해부학. 바로 해부학이겠죠. 해부학. 해부학 얘기했나? 얇게 썰어. 그 얇게 썬다는 얘기했죠. 네.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걸 프로그래밍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지 그 얘기? 했었나? 그래서 뭐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해부학 시간이 곤란한 게 해부학 수업 비용이 엄청나요. 왜? 시체가 엄청 비쌉니다. 시체가 엄청 비쌉니다. 연간 수많은 시체가 생산이 되지만 그건 좀 이상한데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시체는 극소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시체는 굉장히 비쌉니다. 몸값이 엄청나네요. 예, 시체의 몸값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시체란 어떤 시체겠어요? 바로 자발적 기증. 그럼 그 자발적 기증, 내 몸을 죽었는데 기증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의대에 기증이 되면 의대에서 하기 전에 다 이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기증되면 장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하고 그다음에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의대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장례식은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장례식 그 다음 코스가 화장이거나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의대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근데 여하튼 그런데 그 시체가 비싸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체를 완전식으로 수분을 빼고 그 실리콘 폴리머를 집어넣어서 사람의 시신을 딱딱한 플라스틱 상태처럼 만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촉을 해요. 촉.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1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촉 해요. 그럼 사람을 촉 하면 이만했던 사람이 요만한 판때기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이만한데 촉 하면은 요만한 판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때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해가지고는 좀 렌더링을 해가지고는 사람 내부의 신경계 뭐 등등 이런 식의 모든 구조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대생들이 해부학 복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테크닉은 언제 활용하는 거다? 3차원 구조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자, 왜냐? 아무래도 우리는 3차원 구조를 이해하는 게 편리해요, 불편해요? 3차원 구조를 이해하는 게 불편해요. 특히나 3차원 구조를 칠판에 그려 표현하면 더더욱 불편하죠. 그럴 경우 어떤 교육 방법이 있느냐? 3차원 구조의 단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단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엔타이 플로라이트인 경우 뭐를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단면 구조를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단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 이합 4 단면 구조. 자, 그림 4에 이런 게 있을 텐데. 자, 이 그림은 그림 4에 있으니까 뭐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내가 아마 그려도 상관없는데 귀찮으면 안 그리셔도 되고 그려드리는 단면 구조를 그건 꼭 그려두세요.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발 아파. 발 아파. 발 아파. 자, 그림사에 나오는 뭘 그릴 예정이겠습니까? 우선 FCC를 그릴 예정이겠죠? 그러면 음이온이 어떻게 배치돼요? 음이온. 자, 산소 음이온. 면심입방이라고 했죠? 그 면심입방 어디? 꼭지점. 곡지점. 곡지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어디에 그리면 면심입방이에요? 또 어디쯤 그리면 면심입방이에요? 면의 중심, 면 중심. 보이시죠? 예? 요쯤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면심입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양이온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거 얄딱부리한데 양이온이 대강 한 이쯤, 그 다음에 또 이쯤, 그 다음에 또 이쯤. 이게 그리기 되게 깔딱스럽네. 그 다음에 또 요쯤 맞나? 그 다음에 요쯤, 한 요쯤. 요 정도로 들어가면 이게 t 플러스 t 마이너스의 대강의 위치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건 이건 t 플러스 이건 t 마이너스인데, 그게 지금 그림 사회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대강 그려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녀석의 단면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단면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 설정을 하는데, 요거를 편의상 C축으로 잡습니다. C축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C축에 대해서 편의상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위치를 C 좌표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Z축이라고 하는 거 있죠? Z축이라고 하는 걸 결정 구조에서는 C축으로 잡아요. 그러면 요 자리가 C축 좌표가 0. 그 다음에 요쯤이 C축 좌표가 4분의 1. 요쯤이 C축 좌표가 2분의 1. 그 다음에 요쯤이 C축 좌표가 이제 4분의 3. 그리고 여기가 C축 좌표가 다시 0.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여기가 C축 좌표가 0인데 여기도 다시 C축 좌표가 0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유니셀은 하나로 끝나요?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C축 좌표를 1이라고 하나 0이라고 하나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C축이 0부터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에 대해서 뭘 할 거다? 얘를 단면을 치는 거예요. 단면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C축 0일 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얘는 C축 0입니다. 그럼 여기 음이온이 어디 배치될까요? 음이온이 여기, 그리고 여기 배치됩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이온의 단면 구조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바로 C축 단면 구조가 4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요 4개의 양이온을 뜻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C축 단면 구조가 2분의 1일 때입니다.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다시 C축 좌표가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요 보조선에 대해서 양이온이 다시 이 자리,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배치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모습을 단면을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그러면 만약 C 좌표가 1이 되는 거, 1이 되는 건 다시 1이 되는 건 누구겠어요? 이거겠죠? C 좌표가 4분의 5가 되는 게 누구겠어요? 이거겠죠? 4분의 6이 이걸 거고요. 4분의 7이 이거겠죠. 2가 다시 이거겠죠. 즉 저긴 N타입 플로라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켜켜이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위에 요거, 요거 위에 요거, 다시 이거를 쌓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려져 있는 모습을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요 양이온이죠. 요 양이온. 요 양이온은 누구랑 결합하고 있을까요? 누구랑 접하고 있을까요? 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접해 있는 거예요. 요거 위에 얘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 그럼 요 위에 얘 두 개가 덮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요거 두 개랑 얘가 접하고 있는데 요 머리 위에 이 두 개가 요런 식으로 접해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t 플러스 t 마이너스의 배열을 조금 더 상상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결정구조 문제 중에는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단면 구조를 그려보라 라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요것이 N타입 플로라이트 구조다. 근데 어렵지 않고요. 상상해보면 뭐 그냥 뭐 중등 수준의 기하학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5. 여러분 N타입을 뭐라고 번역하죠? N타입을? 반대라고 번역하잖아요. 반대를 N타입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N타입 플루어라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루어라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한다? 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과학의 그 광물 쪽에 보면 지질학 보면 거기에 돌멩이 중에 형석이라는 돌멩이가 있거든요. 걔가 영어로 플로라이트입니다. 그러면 형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CaF2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앙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구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체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로라이트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 얘를 N타입 플로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난데없는 반대라는 말을 쓰는 거냐? 여기서는 F-보다 CaE+가 더 크기가 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aE+가 CCP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F-가 T 플러스 and T 마이너스에 배치됩니다. 즉 Na2O에 대해 양이온과 음이온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요걸 플로라이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큰 게 뭘 이룬다고 했어요. 등치가 좀 큰 게 개념적으로 HCP건 CCP건 이걸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F-보다 양이온인 칼슘이 크기가 더 커요.
왜냐면 이게 3주기 원소고 얘가 2주기 원소라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칼슘 2 플러스가 CCP를 이루고 틈새 자리에 음이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엔타이 플로라이트 구조가 그림 4라고 있잖아요. 그 그림 4의 Na2O 구조에서 흰 공하고 까만 공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4의 Na2O에서 흰 공, 까만 공을 어떻게 하면 바꿔버리면 그게 CaF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기하학적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플로라이트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엔타이 플로라이트를 구조적으로 저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쭉 한 장이 아니고 몇 장 더 넘겨보세요. 쭉 넘기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 3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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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338페이지 338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338페이지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자, 요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페로브스카이트 한번 내가 그리는 동안 338페이지에 연수문제 21 이래가 있거든. 연수문제 21. 자, 한번 읽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시작!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귀찮다. 아유, 이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거. 어우, 여러분들도 이게 필기하기 힘들 텐데, 어우, 나도 너무 팔이 아프네요. 자, 됐어. 왁구는 땄구. 자, 얘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보이세요?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산소 몇 마이너스? 산소는 몇 마이너스? 산소니까 산소는 항상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스트론튬 몇 플러스? 스트론튬 몇 플러스? 하이. 스트론튬 몇 주기 원소예요? 주기율표상 몇 쪽에 있어요? 아유, 이 사람 진짜. 스트론튬 몇, 주기요? 주기는, 주기 맞나? 베마, 칼스, 베마가 5주기네요? 5주기네요. 자, 몇 쪽이냐고, 몇 쪽, 스트론튬. 몇 쪽이요? 2쪽. 알칼리 토금속이요. 진짜 이 사람들. 베릴륨,
마그네슘, 베마, 칼슘 밑에 스트론튬, 베마, 칼스. 그러면 2족이니까 이온가 몇 가? 2족은 제비 몇 가? 칼슘 몇 가? 마그네슘 몇 가? 그 밑에 몇 가? 야! 일족이죠? 제비단 몇 가? 몇 가? 몇 가? 몇 가? 그러면 2족에 배, 마, 칼, 스, 바륨도 있고 이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로? BaSO4 침전, 앙금 생성 몇 가? 2가, 2가. 근데 얘가 3가라고? 2가, 2가.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준탕아? 이거 알았어요? 몰랐대요? 알았죠? 그래. 승우야 알았어요? 모르세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진짜. 자, 이가, 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타이타늄이 몇 가? 어쩔 수 없이 몇 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4가가 돼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E-가 3개 있으니까. 뭔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가 어디 들어가냐면 산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파란색으로 쓴 게 누구냐면 산소 E-입니다. 이해하셨죠? 됐어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때 타이타늄이 어디 들어가느냐? 타이타늄이 여기 들어갑니다. 타이타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론튬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무게중심 보이세요?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타이타늄이 여기 배치될까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왜 타이타늄이 여기 들어갈까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모여 고체 결정이 되는 일반적 이론이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고 했어요. 아주 쉬운 결정 구조. 아까 얘기했던 NaCl 등에서만 R 플러스 R 마이너스 이런 것의 비율이 대강 성립하지. 그리고 스펠러라이트 같은 것들로 대강 성립해요. 하지 일반적으로 아무 양이온, 아무 음이온 끌어왔는데 왜 이 양이온이 여기, 왜 이 음이온이 여기 이유 없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 말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구나에서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석을 한다? 첫 번째 1. 실험시 유니셀의 개수 조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 산소 E- 이 유니셀 안에 몇 개 있어요? 자, 유니셀 안에 산소가 3개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 모서리에 있으면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모서리에 있으면 요만큼이 4분의 1개씩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개짜리가 모서리 12개니까 3개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타이타늄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타이타늄이 8분의 1짜리가 8개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 채워지는 게 이게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8분의 1짜리가 8개니까 1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트론튬 E 플러스는 지금 여기 몇 개예요? 1개 들어가 있는 거 알겠죠? 무게중심에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 이해했죠? 5!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13 알겠죠? 113. 그래서 이 페로보스카이트가 바로 그 유명한 저 1대 1대 3으로 존재하는 녀석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배위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위수를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 두 번째 1. 저기에 있는 타이타늄의 경우는 배위수가 얼마일까요? 자, 타이타늄의 경우 배위수가 6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타이타늄은 몇 개의 음이온이랑 접하고 있냐면 봐봐요. 타이타늄은 하나, 둘, 셋. 이게 기본적이죠? 그런데 이 산소가 이걸로 끝날까요? 옆 유니셀에도 있을까요? 옆 유니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 유니셀에 또 다르게 하나, 앞 유니셀에 또 하나, 윗 유니셀에 또 하나 있을 테니 타이타늄의 배위수는 6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스트론튬의 배위수는 얼마? 스트론튬 배위수가 12인 거 알겠어요? 스트론튬 배위수가 12인 거 알겠어요? 오? 왜 12야?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 입장에서는 배위수가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어? 뭐라? 5의 배위수요? 그 전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그런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배치가 다르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전화. 전화요? 비율이요? 자,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배위수 12. 정답! 바로 스트론튬 2 플러스의 크기하고요. 산소 2 마이너스 크기가 어떻다? 비슷하다. 자, 배위수 12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크기가 비슷할 때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스트론튬이 땡땡하게 불어가지고 산소 2 마이너스랑 크기가 비슷한가 보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스트론튬이 몇 주기 원소예요? 스트론튬 몇 주기 원소예요? 베마칼 5주기 원소죠. 5주기 원소. 5주기 원소니까 양이온이 되어도 크기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2-랑 크기가 비슷해지니 산소가 원래 들어갈 자리에 스트론튬이 들어가서 배위수 12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페로보스카이트의 중요한 구성 요인 중에 하나가 배위수 12짜리 양이온이 음이온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요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 스트론튬 있잖아. 스트론튬을 딱 빼고 산소를 넣으면 산소의 배열이 뭐야? 요걸 딱 스트론튬을 빼고 요지가 산소였다고 하면 산소의 배열이 뭐야? CCPG. 그런데 그 산소를 빼고 그 산소를 빼고 여기 스트론튬을 넣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산소는 CCP야, CCP가 아니야. CCP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CCP, HCP, 그 다음에 FCC는 모두 같은 공의 배열이라고 했잖아.
같은 공이 요래 그리고 같은 공이 여기까지 배치가 돼야 그게 CCP라고. 그런데 그걸 하나를 드러내고 스트론튬을 넣은 거니까 이건 CCP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음이온의 배열은 HCP도 아니고 CCP도 아니고 FCC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닌 그냥 특별한 구조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 베이수도 찾을 수 있겠어요? 산소 베이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림으로는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타이타늄이 몇 가 플러스예요? 타이타늄이 4가 플러스죠. 그러면 6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한 방향당 3분의 2 플러스를 제공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스트론튬은 2 플러스죠. 2 플러스인데 베이수가 10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이온 쪽으로 몇 플러스의 전하량을 제공하면 되겠어요. 12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1 플러스를 제공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하면 되냐면 자, 3 산소의 경우 3분의 2 플러스 짜리가 A개, 그 다음 저기에 있는 6분의 1 플러스 짜리가 B개, 한 개 더해져서 뭐랑 같으면 되겠어요? 뭐랑 같아지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의 크기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즉 3분의 2 플러스는 누가 전달하는 전하량이에요? 타이타늄이 전달하는 전하량이죠. 그리고 6분의 1 플러스는 스트론튬이 전달하는 전하량이죠. 그 전달하는 전하량이 산소 2-랑 크기가 같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A하고 B를 자연수라고 두고 자연수를 구하는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서로서인 관계 이용해서 A, B 몇 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배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NaCl처럼 1대1로 존재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계산 방식이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산 방식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배수를 찾을 수 있는 계산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는 뭐 연력학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인데 혹시나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나한테 뭘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야겠죠? 그리고 그거 저기 누구냐 현수야 그 연력학 그 PDF 다시 한번 올려줄래? 있는 거 2개 다 그냥 올려주셔야겠죠? 땡큐.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요거 고마워요. 여기 있대요. 땡큐. 조심히 가요. 뭐라고? 그 PDF 파일 현수한테 나한테 자, 영상을 보자. 타이타늄이 3분의 2 플러스 전하량 제공하는 건 알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스트론튬이 6분의 1 플러스 전달하는 건 알겠죠? 그러면 타이타늄이 몇 개 붙어 있을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 몇 개 붙어 있을까요? 산소에 모르죠? 모르니까 A 대 B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 뭐랑 같으면 된다? 산소 2- 전하량이랑 같으면 전하량 고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A, B가 자연수일 테니까 부정방정식 풀면 되죠. 서로 두고 최소 B, A, B 자연수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산소 2-의 배수수. A 더하기 B가. 이해했죠? 했죠? 오케이. 조심히 가. 뒤에 수업 있어. 그래. 조심히 가 얘들아.